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8월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은 좀 우리들의 코인이 잘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차트를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23,399달러.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6개월을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세게 떨어져도 반등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안도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는 구간은 25,000달러, 그리고 여기를 뚫고 간다면 28,000달러 정도. 그리고 여기 하락 추세선이 있죠. 여기 어디서 저항이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 모두가 째려보고 있는 거기.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고 여기마저 빵 뚫어낸다면 그러면 좀 더 큰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또 금리 관련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정학적 위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이번 8월 한 달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줘서 우리들에게 좀 기쁨을 안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의 비탈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탈릭과 마이클 세일러와의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이더리움은 뭐 당연히 증권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탈릭이 지금 발끈했습니다. 발끈해서 마이클 세일러를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 맥시들 이거 완전 클라운이다, 광대다, 뭐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쏴붙였습니다. 제가 마이클 세일러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 맥시죠.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 사람의 그 본뜻은 비트코인만이 온전하게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다른 코인들은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의도인데, 그런데 요즘 좀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다른 코인들을 공격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하다, 그거만 좀 강조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른 코인을 밟을 필요는 없죠. 비타릭도 열받으니까 웃기지 마 하고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을 통한, 코인을 통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그런 플랫폼 코인을 통해서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디파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금융적인 혜택을 받고, NFT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또 메타버스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또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생태계에서 많이 기여하는, 앞장서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굳이 다른 코인들을 그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고, 알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죠. 비트코인 뭐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흠집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합해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탈릭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이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의 메타,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주장을 또 펴고 있습니다. 이거 비탈릭이 아주 공격적이에요. 페이스북의 메타는 중앙화적인 메타버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으로 개발을 더 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탈릭의 주장은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뭔가 확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로 간다면 지금 탈중앙화 모델은 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란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하면서 협력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얹어가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의견도 많이 조합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서 맞춰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이 탈중앙화적인 방향이 훨씬 더 미래적인 게 아닌가 이런 비탈릭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중앙화적인 모델은 그 자리가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무게 있게 메타버스에 개발을 하고 블록체인에 개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들은 중앙화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가 따로 있는 거겠죠. 특정 주체가 컨트롤을 하지 않는 절대 신뢰를 보장하는 그러한 솔루션은 탈중앙화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화면 어때? 빠르고 싸기만 하면 되지. 이런 모델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중앙화적인 모델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중앙화적인 블록체인.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코인 없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코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그렇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탈중앙화적인 그런 블록체인에는 코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앙화적인 블록체인은 코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앙화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거니까 코인 없이도 충분히 알아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그런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티켓마스터라는 회사 관련 뉴스입니다. 티켓마스터, 미국에서 가장 큰 티켓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벤트를 간다든지 공연 이런 거 갈 때 티켓마스터에 들어가서 티켓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카우트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티켓팅을 넘어 기업 NFT 상품화. 이벤트 티켓을 구입하는데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앙화된 사이트 열어서 빨리빨리 사서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 티켓팅만이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기업 NFT 상품화. 우리들이 어떤 공연을 가게 되면 너무나 공연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 공연을 갔다고 하면 우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티켓을 딱 집에 가지고 와서 고이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록용으로 잘 간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티켓 오랜만에 꺼내보면서 와 그때 BTS 너무 멋졌어 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이 티켓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금전적인 가치는 없더라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걸 NFT로 만들면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티켓을 넘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NFT를 산 사람들, 그날 행사에 대한 이 NFT니까 그때 사진들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사인을 해서 준다던가 이걸 또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겠고, 이 티켓을 넘어서 이 티켓과 또 다른 상품이 연결이 되어서 상품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NFT로 만들겠다 이러한 시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히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스포츠와 음악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 범주에 걸쳐 NFT 기반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출시하려는 회사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역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코인들이 가치 저장의 수단만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꼭 비트코인만 답은 아닌 거죠. 실생활에 사용되는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분산 웹 계획을 위한 하버드 대학교와 파일코인 재단. 파일코인이 뭐 하는 데죠? 파일코인은 탈중앙화 파일 시스템. 요즘 너도 나도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NFT도 만들고 메타버스 다 이런 것들도 탈중앙화입니다. 그런데 NFT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하면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어디론가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탈중앙화적인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예쁜 그림이 어디엔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하드디스크, 이 하드디스크인데, 이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다고 하면 이 하드디스크가 이 프로젝트 개발자 집에 있는 무슨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거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이게 다운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인데 파일이 중앙화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얘가 다운돼도 문제가 없게 탈중앙화된 이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 파일코인입니다. 자, 7월 27일 파일코인 파운데이션 for Decentralized Web, 여기가 하버드 대학교의 라이브러리 이노베이션 랩과 함께 데모크레이타이징 오픈 날리지 이 프로그램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우리가 탈중앙화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 웹사이트가 있죠. 뭐뭐.com, 뭐뭐.io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를 브라우저에 쳐서 가보면 중앙화 호스팅 서비스에 맡겨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지만 웹사이트는 중앙화 호스팅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일코인 같은 데서 하는 게 바로 이 웹사이트도 탈중앙화로 이 웹서버가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이런 웹서버 하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서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 서버가 다운돼도 이 서버가 있는 거고 이 서버가 다운돼도 이 서버가 있는 거니까 서버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탈중앙화에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탈중앙화적인 이런 솔루션이 많아질수록 쉽게 얘기해서 NFT, 그리고 또 요즘은 음악도 NFT로 하죠. 영화, 비디오 스트리밍까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탈중앙화가 가능합니다. 그걸 하는 데가 세타 토큰 아시죠? 나중에 그게 발전하면 저도 유튜브에서 세타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탈중앙화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파일코인 말고도 솔라나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Rweave AR 프로젝트고, 그리고 비트토렌트는 트론이죠. 그리고 스토리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모두 다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의 AR Rweave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왜냐하면 이런 파일 시스템, 탈중앙화 파일 시스템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디파이라든가 NFT가 지금은 커가고 있죠. NFT가 무르익어가면서 더 확장되면서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고 있는데, 조금 투자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죠. NFT가 커져가면서.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세상이 참 빨리 변해간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일반인들이 감지했을 때는, 우리들이 감지를 했을 때는 벌써 기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런 뉴스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코인 투자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디 좋은 소식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투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